박수홍 측에서 제출한 거는 한 2.5억인가 됐죠. 근데 마지막에 보면 박수홍이 훨씬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 보면 한 10억치의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한 것 같아요. 그냥 제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저 샘소나이트 저 영수증이 그냥 그 중에 하나예요. 저 10억치 증빙 중에 하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10번째 남자입니다. MBC 실화탐사대 박수홍 편을 리뷰하고 있습니다. 전체를 20개로 나눴고요. 그 12번째 얘기입니다. 샘소나이트가 드디어 나옵니다. 박진웅 씨가 샘소나이트 가방 구매한 것을 나이트가는 박수홍 씨라고 생각을 해서 증거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나이트라는 말에 반응을 한 거예요. 이거는 형 측의 실수가 맞습니다.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. 당연히 이건 실수지만 이걸 왜 제출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이거 왜 제출했냐면요. 방송 말미에 나오는데 법인카드 사적 유형에 대해서 형 측의 입장이 이거예요. 박수홍이 쓴 게 훨씬 많다 이가 우리가 쓴 거보다. 가족 기업이니까 사실 그냥 뭐 세금 좀 안 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박수홍 이름으로 쓴 게 훨씬 많다 이 얘기예요. 박수홍 측에서 제출한 거는 한 2.5억인가 됐죠. 박수홍이 훨씬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 보면 한 10억치의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한 것 같아요. 그냥 제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저 샘소나이트 저 영수증이 그냥 그 중에 하나예요. 저 10억치 증빙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완전 뭐 병크를 터뜨렸으니까 박수홍 측에서 저걸 얘기한 것 같아. 13번째입니다. 악플러를 고소하면서 이 다홍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. 보겠습니다. 악플러 하나를 고소했습니다. 주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내용으로 하는 악플들을 많이 썼다.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가 났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보니까 형수의 이름이 있답니다. 결국 이 악플러랑 이 형수랑 20년 지기 친구였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형수가 이 악플러한테 어떤 얘기를 해준 겁니다. 이 박수홍에 대한 걸. 그러니까 얘가 악플을 단 거야.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. 방송에 불송치 유서가 잠깐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진호는 그랬거든요. 이게 거의 사실이 밝혀졌는데 불송치가 났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만 보면 그렇게 쓰여 있진 않습니다. 어쨌든 이 이후에 형수를 고소했습니다. 형수가 이제 거의 사실 퍼뜨렸다 해가지고 그 형수를 고소한 건이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냥 판단을 안 한 것 같거든요.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거는. 그리고 요 기사가 있습니다. 고양이 구조 스토리는 거짓이다. 돈을 주고 유기묘를 산 거다. 박수홍의 뭐 형의 상가 임대료까지 착복하고도 형을 쓰레기로 만들었다.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악플러가 썼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런 내용들은 김용호가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. 두 번째 거. 돈을 주고 유기묘를 산 거다라고 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그러니까 펫샵에서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유기묘라는 얘기는 뭔가 좀 구체적입니다. 그래서 뭔가 다른 얘기를 들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물론 뭐 저걸 입증할 수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해요. 그래서 뭐 형수 고소 결과는 또 따로 나올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는 다홍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그냥 길고양이다 이러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길고양이가 아니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폭로할 수도 있겠다. 저는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. 길고양이라고 증거로 내민 게 뭐 당일날 찍은 영상이 있고 그날 밤에 뭐 동물병원 간 게 있잖아요. 그리고 동물병원 차트에다가 뭐 길고양이 구조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우선 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14번째입니다. 김용호 고소건을 다루면서 이제 다땡이가 나오거든요. 김용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형의 횡령 혐의 없거든요 이랬어요. 근데 김용호의 방송은 이 형의 횡령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. 박수홍이랑 김다땡이랑 얘들이 어떤 인간이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 원래 그러니까 사생활 파는 게 전문이잖아. 그리고 박수홍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30년 동안 방송했는데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다. 김용호가 뭐 전직 기자라고 들었는데 뭐 크로스 체크를 뭐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뭐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왜 형 측의 얘기를 반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래요. 형이 김용호한테 뭔가 소스를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. 저는 사실 뭐 소스를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 몽드드 회장 관련된 내용이 뭐 그 형이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얘기를 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김용호 방송은 횡령이 주가 아니었어요. 박수홍이랑 김다땡 까는 게 주였고요. 중요한 건 지금의 형의 행태를 볼 때 형이 먼저 깐 거는 하나도 없어요. 항상 박수홍이 먼저 까고 어쩔 수 없이 이 박수홍의 치부를 드러냈을 뿐입니다. 그리고 박수홍의 와이프죠. 다땡이 친구들이 인터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루머 중에서 제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마약 뭐 다 말이 안 되고 회장님도 말이 안 되고 막 이래요. 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김용호랑 박수홍이 싸운 거 이건 저는 박수홍 편입니다. 김용호가 사생활 까는 거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. 다음 볼게요. 악플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게 크게 뭐 감정이입되지 않았는데 친한 친구가 겪고 있는 걸 지켜보고 그러니까 생사람 잡는 마녀사냥 이런 게 잔인하다고 생각하게 됐대요. 물론 김용호가 김다떼한테 한 마녀사냥은 이런 게 맞을 수 있어요. 마녀사냥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지금 박수홍과 박수홍 형의 횡령 사건은
박수홍 형을 마녀사냥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저는 이 친구의 말에 동의합니다. 마녀사냥을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. 다음 보겠습니다. 다음 15번째입니다. 다땡이 아버지가 나옵니다. 이 전체를 전 동의합니다. 어쨌든 뭐 실화탐사대나 박수홍이나 다땡이의 입장은 그냥 형의 횡령 문제, 이거랑 별개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김용호가 다땡이를 괴롭혔으니까 내가 마녀사냥 당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자기들은 어쨌든 횡령이랑 뭐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딸 지금까지 다 힘든 거 뭐 공황장애도 갔었고 약도 먹고 뭐 개인 프라이버시를 짓밟는 것에 너무 화가 났다. 저 동의합니다. 개인적인 걸 깠으면 안 됩니다.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는 루머로 인해서 얼굴 공개를 하고 이윤 창출을 한다는 거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딸 가진 부모로서 제2, 3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마녀사냥은 없어져야죠. 동의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박수홍이나 이 실화탐사대도 박수홍 형을 마녀사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좀 제대로 알아보고 또 방송을 했으면 좋겠네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